네, 훨씨랑. 얘들아,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얘들아, 168쪽을 일단 봐보세요. 별밤의 나태주라고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은요, 사실 처음 1권에 수록이 돼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좀 겹치는 작품이 있기는 있었죠.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보고 복습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이 별밤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별밤은 뭐냐면 쓰세요. 나를 돌아보고, 어이구 칠판 너무 깨끗하다. 누가 닦았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나를 돌아보고 자연과 공감하는 시간이에요. 자연과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네 그렇잖아요. 자연과 좀 이렇게 소통하는 때로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뭐 말을 걸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왜냐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 소통한, 그리고 별밤이라는 건 되게 고요해요. 맞죠? 되게 조용하고 좀 혼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가요? 요새는 하도 뭐 네온사인이랑 밖에 하도 조명이 화려해서 아니까? 예. 자, 그러면 볼게요. 별빛이 소낙비처럼, 또 그걸 읽어보세요. 얘들 딱 나왔죠? 소낙비처럼, 뭘까요? 뭐뭐처럼? 직유죠. 직유법. 무슨 법? 직유법. 쏟아지는 밤. 그래서 별빛을 뭐에 빗댄 거냐면 소낙비. 둘 다 뭐냐면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귤참나무 잎새를 2개를 따다가 이렇게 귀에 대면, 근데 내가 볼 때 여기서는 좀 안테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안테나보다는 사실은 그 이어폰 있잖아요. 좀 큰 이어폰. 그게 좀 더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뭔 일이야? 거기 또 철산 왜 그래 거기? 왜 그래 왜? 너네 지금 저거 녹화 다 된다. 저 부모님한테 그대로 전송할까? 녹화들 저거 부모님한테 다 보여준다. 진정해. 차려. 시윤아 왜 그래 왜? 떨어질까 우리? 아이나 조금 뒤로 가 더. 뒤로 가. 자, 지금도? 저기 있는데요. 아, 진짜 없어요. 진짜 아니야. 앞에 봐. 그만해. 알았어. 아유, 진짜. 봐봐. 그래서 약간 이게 좀 그거 안테나라는 게 니네 뭐냐면은 좀 전파나 정보를 모아주는 게 안테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귀는 동그라미 해봐. 내 귀는 그대로 우주의 안테나 동그라미. 그러면 보세요. 내 귀를 안테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 A는 B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거? 그쵸, 은유주요. 그러면 왜 안테나라고 했냐면 소리를 모은다는 거겠죠. 흩어져 있는 소리를 약간 모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를 들었더니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 아래 보세요. 맑게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자, 보세요. 이건 지울게요. 자, 끝에 살리라 동그라미 해봐. 이거 뭐 주겠어요? 살리라. 운율 주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바로 시적 화자의 내면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시적 화자가 속으로 하는 말이 이거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주랑 소통하면서, 자연이랑 소통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면 맑게 살리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때타지 않고 맑게 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며, 여러 사람이나 우주에 있는 이런 생명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써놓으세요. 시적 화자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바로. 알겠죠?
은하수박, 태양계, 박도 동그라미 해봐. 은하수박, 태양계, 박. 얘도 뭐겠어요? 운유를 주죠.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그래. 얘들아, 그래를 몇 번 해요? 이것도 뭐겠어요? 운율 써. 운율. 운율을 주는 거고 강조하는 거죠. 긍정을. 산들이 고개 그거 줄거봐. 산들이 고개 끄덕여주고 강물도 입술 반짝이며 엿듣고 있다. 그럼 여기 산과 강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 시은아, 왜 그래 자꾸 왜? 뭐야? 니네 왜 그러니 자꾸? 아이나, 너 이리 와. 안 되겠어. 너 여기로 뒤로 가. 여기로 가. 빨리. 안 되겠어 니네. 그래, 걸로 가. 거기서 해. 너네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녹화해서 그대로 보여드려? 부모님?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다. 진짜 그대로 전송해서 보내드려야겠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니네. 차렷해 다. 됐지? 그래서 여기 산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과 강물이 엿듣는다는 거, 정말로 뭐 산과 강물이 듣는다라기보다도 무슨 법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의인법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자연과의 아까 말했듯이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소통하고 뭔가 교감하는 거. 예. 썼니? 그래서 이 시는 예전에도 한번 한 거라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역시 직유, 은유, 의인이 다 쓰인 거예요. 직유는 뭐 쓰였냐면 그거 소낙비처럼 쓰였고, 은유는 내귀는 안테나 쓰였고, 그 다음에 의인은 산들이 고개 끄덕이는 거랑 강물을 또 엿듣는 거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거기 169쪽으로 가봐. 169쪽 가면은 특징이 있거든. 거기 주제부터 볼까? 주제가 자연의 섭리 속에서 다짐하는 삶의 지향. 이렇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맑게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라고 얘기를. 거기 밝게 살고라고 나왔는데 오타 같아요. 맑게겠죠. 시에서 맑게 살기라 이랬기 때문에. 주호야 뭐해? 아트 하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특징 보세요. 1번 별과 밤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얘들아, 별은 밝은 거잖아요. 밤은 어둡고. 그래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대조가 돼요. 그 다음에 각 연을 이행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뭐를 형성한다? 운율.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3가지 다 나옵니다. 직유, 은유, 의인. 됐지?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를 하냐면 170쪽에 10번까지 한번 해봐. 10번. 170쪽에 10번. 확인 문제 있죠? 10번까지만 해주세요. 일단 지금 해봐. 빨리. 안 어려워요. 빨리 해보세요. 한번. 매개가 뭐예요? 연결해 준다고요. 매개체. 뭐와 뭐를 연결해 주는 거를 매개라고 합니다. 뭐 수행 아직 얘기 없었어? 아직은? 언제 한다고는 뭐 대강 얘기 없었니? 시험은 안 보지 니네 이번. 알겠어. 얘들아, 수행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지금 광명이랑 철산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철산도 뭐 그
기사문 쓴다는 그것까지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학교 뭐 하북이라든지 뭐 아직 안천중 이런 데는 얘기를 들은 게 없어요. 근데 뭐냐면 저도 뭐 노력을 하지만 얘기를 안 해주면은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즉시 수행 같은 게 있다면은 그리고 데뷔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것과 그래도 연습을 하고 데뷔를 한 번이라도 하는 것과 아닌 거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물론 수행이니까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옳은데 내 말은 연습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너네 그거 되게 억울해요. 예를 들어 뭐지 지필은 잘 봤는데 수행에서 깎이면은 정말 억울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평소에 그 점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니네 앞으로 더 그럴 거야. 알죠? 왜냐면 니네 때부터 이제 5등급제 알죠? 그런 거 들어봤지? 내신 5등급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1등급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진짜. 뭐 이른바 명문대다 좋은 데다는 올 1등급이 아니면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급부터 5등급을 하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거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좀 당연히 각 대학들이나 학교들에서도 그럼 이 평가 기준이 약간 그게 좀 더 두루뭉실해지니까 내신이 다른 부분에서 되게 철저하게 또 비교를 하려고 학생부라든지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지필고사만 종이 쪽지 시험만 잘 본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5등급제로 한 이유도 내가 볼 때 평소 생활이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비중을 줄이고 좀 평소에 잘하는 아이들로 하겠다는 논지에서 좀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 좀 뭐 놀지. 평소에는 뭐, 좀 그거는 이제 아닐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수행이면 뭐 이런 거 잘하고 그리고 글씨 같은 것도 내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렇게 써서 내거나 이럴 때 글씨가 또박또박하고 예쁜 게 점수를 따죠. 당연히.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너네 제 말 명심하세요. 앞으로 그냥 눈 가리고 이게 아니에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너네는 명문대 가기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너네 그 얘기 알죠? 너네 이미 대학 정원보다 우리 그 대학교 정원들보다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진짜. 내가 대학을 가겠다,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디든 가요, 가기는. 근데 문제가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원하고 나에게 편리하고 내가 목표로 했고 그러려면은 오히려 그게 더 경쟁이 심화될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도태되거나 문을 닫는 대학도 많이 늘어날 거고 부실대학 들어봤죠, 그런 거. 그래서 아마 대학교도 문을 닫는 경우가 이제 꽤 생겨요. 그럼 그 말인즉 뭐냐면 오히려 명문대 이른바 니네가 알고 있는 스카이라든지 인서울, 스카이 인서울 이런 거는 아마 더 힘들어질 확률이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니네가 좀 해서 너네의 목표를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야, 나는. 수행도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든지 평소 행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수업 태도라든지 그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깎이고 이러면 생활기록부 거기 그런 거. 너네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리고 뭐 학폭 있거나 이런 경우, 그런 안 뽑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인가 어디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기록, 나쁜 기록 있는 학생들 뭐 거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평소 생활을 잘 하는 거. 네. 여튼 1번 이제 봅시다. 각연을 이행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시어를 맞죠? O. 2번 입새를 매개로 아니죠? X. 강물 소리 아니고 우주의 소리였고. 3번 맞아요. 내면의 소리. 4번 우주가 아니고 소낙비라서 X. 5번에 X. 산이 다짐하는 게 아니지. 내가 다짐하지, 화자가. 다음에 6번에 O.
7번 X, 8번은 O, 9번 X. 이런 거 아니라니까? 거기 보면은 강물은 화자의 말이 혼자만의 고개를 끄덕이고 뭐 강물, 이거 아니라니까요. 의인법이지. 진짜 뭐 끄덕여요? 다음에 10번에는 O. 성찰하는 시간.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72쪽 한번 보세요. 진달래꽃, 김소월. 네. 옆에는 나중에. 네. 이 시부터 좀 볼게요. 진달래꽃. 너네 아마 이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쵸? 워낙 많이 저번에 그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되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좀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이런 시인. 그래서 이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그 문학작품 중에 유일하게 이 초판 그 책 있죠. 국가문화재로도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간된 진달래꽃 초본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는 위상이 되게 좀 커요. 이 진달래꽃이. 그래서 뭐냐면 얘는 거기다 쓰세요. 이별의 정한입니다.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김소월 시인의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좀 민요적이고 적으세요 다. 토속적이고 그다음에 좀 한국의 정서를 잘 살린 시인이에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 하면은 좀 민요적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때 일제강점기잖아요. 20년대 막 이럴 때. 그래서 너네 일본이 뭐 여러 개로 우리나라를 수탈했지만 우리 말도 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왜요? 일본어 알죠? 일본어 쓰게 하고. 왜냐면 말은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그 글을 아예 조선어 금지 이렇게. 근데 나는 그래서 물론 세종대왕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감사한데 그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조선어 학회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말모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때 이걸 우리 말을 지켰어요. 안 지켰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일본어나 혹시 중국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할수록 그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좀 기억을.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이 김소월 시인도 우리의 그 말을 되게 살리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쓴 거야. 그 일제강점기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말했듯이 이거는 이별의 정한이에요. 근데 니네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약간 남녀 간의 사랑 쪽이에요. 물론 뭐 꼭 남녀만 이별은 아니지만 좀 전체적으로. 왜냐면 너네 뭐 대중가요나 인기 있는 노래들에도 대부분 사랑 얘기나 이별 얘기가 많죠. 왜냐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좀 경험하고 쉽게 느끼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조금 작게 바라보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그러니까 니네 정말 제일 큰 아픔. 몰라, 너네 아직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연애 중인 사람도 혹시 있나 모르겠고. 있어요? 혹시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 타격이 크죠? 헤어지고 막. 그래서 그 아픔을 다룬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이별의 정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은 영어로도 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한국인 고유의 정서예요, 약간. 그래서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중학교도 중학교인데 오히려 고1 정도에 되게 많이 배우더라고요, 애들이 교과서에.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잘 익혀보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노래로도 너네 그 응원가 이런 거 알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해서 이거 노래로도 미안해요. 노래는 잘 못해서. 근데 이게 그걸로도 되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부리우리 이렇게 노래로도 막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마야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꽤 됐네. 막 그때 애들이 마약이요? 근데 마약이 아니고 마야라는 가수가 이거 너네 아마 나중에 제가 뭐 수업 중이니까 틀어줄 수는 없고 그 유튜브 보시면 마야 진달래꽃 검색하면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주목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여튼 네.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진달래꽃에 대해서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제. 자. 그 일단 사연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맞죠? 4개로 묶어봐 한번. 이렇게.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4개로 돼서 기, 승, 전, 결 구조라고 이렇게 4개로 한 거를 기승전결 구조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기승전결. 그러니까 꼭 시만이 아니라 모든 글에서도 좀 4파트로 쪼개지는 것을 기승전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썼니? 기승전결 구조? 네. 거기 써있네 173쪽에. 그리고 보니까 그쵸? 173쪽 거기 네모 보면은 있어요. 기승전결도. 네. 자, 그래서 사연으로 돼 있는데 자 1년부터 한번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가 화자겠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 이 시적 화자가 역겹대요.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근데 얘들아 가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별을 한 것 같아요. 아직 이별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if죠. if. 그러니까 아직 이별을 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내가 정 떨어졌다 이거죠. 근데 얘들아 역겹다는 표현 알죠? disgusting? 영어 그러니까 토 나온다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진짜 너 얼굴만 봐도 진짜 훌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에게 정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진짜 근데 진짜 얘들아 사랑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이 헤어지고 이럴 때가 많죠. 그래서 나보기가 너가 내가 싫어져서 너가 내가 미워져서 가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말없이 고이 보내준대요. 뭐냐면 체념입니다. 그래 보내줄게. 체념이 뭔 줄 알죠? 받아들이고 보내준다 이거예요. 체념이라고 쓰세요. 체념.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근데 얘들아 영변의 약산이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자 영변이 평안북도 지명이에요. 약산은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실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토속적이에요. 향토적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너네 누구죠? 김소월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에요. 북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북한이에요. 거기가 터가 좋았는지 이 김소월도 그렇고 그리고 이 김소월의 영향을 받은 시인이 바로 백석입니다. 니네가 저번에 내 이름은 백석. 그 백석 시인이 또 그 고향이에요. 그 터가 좋았던 문학의 터였나 봐 아마. 근데 얘들아 너네 이 영변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 핵시설 있죠. 핵실험. 그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좀 표현을 했냐면 아름다웠을 그 진달래꽃으로 아름다웠을 영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아이러니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뭐 물론 당연히 영변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알아두세요. 아마 거기에 지금 그리고 막 필 뗄 텐데 그쵸?
진달래꽃 막 이제 피죠? 슬슬. 그래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려준대요. 근데 얘들아, 진달래꽃의 의미가,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제가 쓰는 거는 잘 쓰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작품이거든. 필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제가 오늘 칠판에 적는 것은 좀 다 썼으면 좋겠어요. 잘 쓰셔요. 잘 보이지? 네. 빨리 아이패드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 고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아직 좀 사람이 아직 좀 시대를 그런가 봐요. 책도 종이책이 좋고요. 좀 그래. 이것도 이게 편하고 그러긴 해. 솔직히 저는 아직은. 이게 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치? 아이패드 이런 거 쓰고.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도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하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왜 종이를 들고 다니냐고. 다 아이패드 쓰지 않나? 막 이런.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종이가 좋아. 책도 종이책이 좋아요. 그래서. 책도 좀. 그러니까 사람의 그건 것 같아. 자, 그래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뭐냐면, 여러분,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게. 자, 여기서 진달래꽃이, 자, 쓰세요. 자, 그래서 진달래꽃 하면은 뭐냐면, 여러분, 화자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이 나다 이거예요. 꽃이 내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 있죠. 나를 떠나려는 당신에 대한 정성과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뿌려준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비록 너가 나를 지금 역겨워서 떠난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내 정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달래꽃이 붉잖아요. 일편단심이라 붉디 붉은 마음. 붉디 붉은 마음. 그래서 혈액같이 붉디 붉은 일편단심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있죠. 이게 뭐냐면 거기다 쓰세요. 불교 용어로 산화공덕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너네 이거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면, 결혼식 가봤죠? 결혼식 가면은 신랑 신부 맨날 중에 퇴장할 때 막 이렇게 뿌려주잖아. 알죠? 막 이렇게 뿌려줘요. 저도 해봤는데 막 이렇게 꽃을 줘. 거기서. 아니면 이게 물론 결혼식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나한테도 이제 꽃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꽃가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뿌려달라고 나중에 퇴장할 때. 뭐냐면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게. 이게 어디서 비롯돼요? 산화공덕이 이게 사실은 불교 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네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가 이제 제자들한테 나무 아래에서 이제 설법을 할 때, 이제 그 꽃가루가 이렇게 날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어떤 공덕과 지혜의 상징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산화공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꽃가루 이렇게 축복하듯이. 근데 니네는 조금 납득이 가요? 상대방은 내가 밉다는데, 토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나는 너 좋아, 꽃 뿌려줄게. 그게 약간 조금 그렇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 전을 보시면,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이 뭐예요? 진달래꽃이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얘들아, 지려밟고가 이겁니다. 이렇게 꾹꾹 누르. 근데 사실은 봐. 이 표현이 이게 학교마다 또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자, 사뿐히가 가볍게죠. 근데 지려밟고는 아주 꾹꾹이에요. 힘줘서.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역설이 뭔지 알죠?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를 밟고 지나가 이거거든요. 너 나를 밟고 가. 그러니까 뭐냐면 희생이에요. 쓰레 희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밟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꽃을 뿌려줄 테니까 나를 밟고 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승전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얘들아 이거 위아래 똑같죠? 이런 거 뭐라 그랬더라? 수미? 써봐. 수미상관. 기랑 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미상관 구조.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봐봐. 죽어도 자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구절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겉으로는 안 울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속마음은 뭘 것 같아요, 니네? 사실은 펑펑 울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냐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도 기억나는 게 내가 수학을 정말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학 쪽지 시험 이런 거 보면은 그 초등학교 때도 막 못 보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몇 점 맞았어 이러면 엄마가 잘했다 이러요. 잘했다 이러요. 근데 그 잘했다가 정말 어이구 잘했다 이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잘해 이게 아니라 좀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속마음과 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럼 반대로 너네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내 속마음을 막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돌려서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내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반어법을 쓰는 이유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유머나 그러니까 비꼬거나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런 풍자라든지 뭐 유머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들어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는 펑펑 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런 말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거기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러면 사람들이 한 번쯤 왜 그런데 왜 아니 눈물 흘린다고 말을 할까?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자 봐봐. 너네도 아까 내가 남녀의 사랑 같은 거를 빗댔을 때 권태기가 와요. 그쵸? 권태기가 오거나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자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무 싫어졌어. 얘가 싫어져서 아까 역겹다 그랬는데 이 역겹다면 말 다 한 거거든요. 사실 그쵸? 역겨웠는데 좀 이별을 하기 위해서 야 우리 그만 왜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우리 그만 헤어져. 나 이제 좀 헤어지면 좋겠어 이랬을 거야. 그럴 때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아니면 나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니네 생각에? 좀? 약간 좀 스토커 같고 조금 질릴 것 같아요. 맞죠? 쉽게 말해서 질려요. 그쵸? 정이 5만 남은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근데 쿨하게 그래 받아줄게 헤어지자 이렇게 탁 쿨하면은 어이? 뭐지? 이게 아닌데 약간 자신이 생각한 거와는 좀 그래서 실제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볼 때 객관적으로도 볼 때 이렇게 이별을 고했을 때 잠시 휴식기나 그거를 갖는 게 좋지 무리해서 막 매달린다거나 계속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오히려 점수가 마이너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굳이 이 사람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는 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회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펑펑 울고 싶은데 그것을 울지 않겠다고, 눈물 안 흘리겠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그 무슨 법이라고요? 반어법이다. 반어법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겉으로는 울지 않을 거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펑펑 울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서진아? 뭐해 너네? 너네 또 계속 장난하는 거 아니지? 그냥 다 보인댔다. 예. 똑바로들 앉아. 예. 집중해야지. 중요한 작품 하는데. 자,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슬퍼도, 그러니까 사실은 속마음을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쓰세요. A 불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 불비의 자세. 다시 한번 뭐라고요? A 불비. 슬퍼도 슬픈 티 안 내기. 왜요? 그게 상대방이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이나 뭐하니? 하고 있니? 뭐해? 왜? 아가씨 또 혼자 놔뒀더니 또 빨리 봐. 그래서 얘들아 거기 됐니? 173쪽을 잠깐 봐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성격에 전통이고 미녀 동그라미, 미녀라 그랬죠 제가. 미녀적이고 애상, 동그라미 해봐. 애상. 주호야, 애상이 뭔지 알아? 주호? 자랑이다. 어이구. 승호야, 애상 알아? 애상? 비슷한데 슬픔인 거, 슬픔. 애상은 슬픔이에요, 여러분. 왜 슬퍼요, 지금? 떠나니까, 헤어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주제 별표해보세요. 이별의 정환과 슬픔. 이별의 정환과 슬픔. 이별의 정환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별의 정환. 그리고 거기 특징이 6가지 있잖아요. 1년과 4년이 수미상관. 채우세요. 수미상관 구조다. 위아래가 똑같다. 수미상관 구조. 그 다음에 전통정서인 이별의 정한이 잘 나타난다. 뭐라고요? 이별의 정한. 간절한 어조. 그 다음에 전통적 민요조의 삼음보 율격. 민요조의 삼음보. 뭐하냐 주호야? 낙서해? 선생님 자꾸 지적하게 하지 마. 바로 앞이야. 전통적 민요조의 삼음보. 자, 이거 설명을 좀, 이제서 진달래꽃의 운율이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제가 써볼게요. 자, 이거로 뭐냐면 잘 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세 개로 끊어지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이걸 삼음보라 그래요. 그래서 음보가 뭐냐면 끊어 읽기예요. 근데 이게 이 삼음보가 민요에 많이 쓰여요. 뭐냐면 봐봐. 아리랑 아라리. 그쵸? 그 다음에 도라지 배. 그래서 삼음보가 많아요. 3개씩. 그래서 여기서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그쵸? 삼음보 3개씩. 그 다음에 글자 수 한번 보실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들이우리다 5글자. 그래서 얘를 뭐냐면 7-5조라고 합니다. 써놔. 7-5조는 안 나왔죠, 거기. 7-5조. 그 다음에 얘들아, 끝에 우리다가 나오죠. 우리다를 반복합니다. 우리다. 그래서 얘는 약간 경어체의 느낌도 주고, 존경하는 말,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어투잖아요. 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좀 끝에 우리다로 맞춰주면서 운율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7호조의 3음보, 우리다의 반복. 자, 거기다 정리 좀 해볼게요. 한쪽에. 얘 지울게요, 얘는. 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그리고 거기 니네 제발 율격이란 단어 나왔죠? 율이 운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운율 주는 요소를 율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선생님 율격이 뭐예요? 또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7호조의 3음보 율격 이러면은 운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 고등학교 가면 대체로 다 율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운율 주는 요소 이 진달래꽃에서 몇 음보? 3음보. 이번에 7호조. 그리고 뭐가 반복? 우리다 반복. 끝에 우리다. 다시 한번 1번 3음보고요. 2번 7호조, 3번에 우리다의 반복. 그래서 거기 기에 체념 동그라미 좀 해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 동그라미 하시고, 이연승에서는 산화공덕 동그라미, 산화공덕. 그 네모칸에서 산화공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 동그라미, 희생. 4번에서는 A불비. A불비가 뭐라 그랬죠? 슬퍼도 슬픈 티 안 내는 거. 왜요? 자존심이 있지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자 배려. 반어법. 됐니?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174쪽에 6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네. 됐니? 자, 빨리 해야 또 빨리 쉬는 시간 들이지. 그쵸? 쉬는 시간 주지 마? 자, 1번 들이우리다, 뿌리우리다, 흘리우리다. 뭐예요 답이? 우리다. 우리다 구절을 우리다의 반복을 통해. 반복. 그쵸? 우리다의 반복. 자, 써드릴게요. 반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자, 뭐뭐 우리다의 반복. 자, 그 다음에 2번 뭐뭐뭐뭐은 평안도 실제 지명. 어디였죠? 영변의 약산. 가운데 4번 1년 사용이 유사하고 안정감 주는 거 뭐라 그랬죠? 수미 상관. 네. 4번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이미 임과 이별한 후에 그리워하다? 아니지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다 했습니다. 다음에 5번 아름 따다 가시는 길에 뿌리는 행위는 산화공덕.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음에 6번 뿌려진 꽃을 밟고 가라는 게 자기 희생. 맞죠? 5 X 5
뭐야, 왜 그래, 자꾸들. 쉬는 시간 드릴 텐데, 아직 딴반 안 끝난 반 있으니까 좀 조용히, 알겠죠? 조용히 하셔야 돼요. 너네 그리고 부탁인데, 쉬는 시간이라고 막 뛰어다닌다든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쉬는 거지. 알았죠? 네. 응.